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수능 특강 문학 고전산문 11번째 지봉전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이 밤에 책을 보다가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쓰러져 누워 있었다. 처음에는 도둑으로 의심하여 멈춰서서 다가가질 못했으나 자세히 보니 경치를 즐기는 궁인들이었으며 친히 가서 보니 총애하는 신하 복상이 궁녀와 함께 팔을 나란히 베고 잠이 들어있는 것이었다. 자, 지금 복상과 궁녀가 함께 쓰러져 누워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궁녀와 이게 신하가 사랑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궁녀는 이제 임금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국법으로서 논할진된 죄는 주살에도 용납되지 못하나 이 임금이 은혜로서 살필진된 차마 어찌할 수가 없어서 임금이 한삼 한 폭을 잘라서 얼굴을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들의 죄를 좀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깨어나고 몹시 놀라서 다만 죽기만을 기다릴 따름이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사원부와 사간원의 대간들이 상소문을 함께 올려서 복상의 용서할 수 없는 죄상을 철저히 논했으나 임금은 살피는 것을 보류한 채 윤허하지 않았다. 자, 신하들이 복상을 크게 벌해야 한다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임금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위에도 봤지만 총애하는 신하 복상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아끼는 신하를 지금 처벌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하들이 어쨌든 복상을 크게 벌할 것을 요청했다는 부분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때 전판서 이수광이 있었는데 호가 지봉이며 주인공이겠네요. 저희가 지봉전이었잖아요. 지봉이며 바르고 고든 사람이었다. 자, 지금 중심인물의 성격이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임금도 그를 공경하여 예를 갖추니 한나라의 신하 그 밤에 견줄만 했다라고 하면서 이 임금이 신하를 공경할 줄 아는 모습을 갖고 있음도 드러나네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바르고 고든 사람이기 때문에 임금에게 뭘 청했느냐? 복상을 빨리 참수해야 국법이 바로 선다라고 이렇게 직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임금도 지봉의 뜻을 거스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사형만은 겨우 면하여서 이제 제주도로 귀향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녀도 강계에 귀양 보내도록 명을 했네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위리안치가 무슨 뜻이냐? 유배된 죄인을 그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집안에 가두어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위리안치하고 그 귀향을 보냈는데 어느 날 임금이 범의 가죽을 깐 긴 의자를 내놓아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들 중 본댁의 방에 첩이 없는 사람만 이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범의 가죽을 깐 긴 의자는 절개와 지조를 가진 품행이 고상한 자만 앉을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 앉을 수 있는 신하가 없어요. 조정의 신하들은 모두 조아리며 눈치를 살피느라 미적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복상의 죄를 엄히 처벌할 것을 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 의자에 앉을 수 있을 만큼 떳떳한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은 복상의 죄를 물었던 조정의 신하들 중에 이 복상을 진짜 비난할 수 있을 만큼 윤리적으로 떳떳한 자가 있느냐,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러한 힐난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독 지봉만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말했다. 소신은 정말로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의자는요, 지봉의 절개와 지조를 드러내는 소재로서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임금이 더더욱 칭찬을 하면서 지봉이 조정에 들어가면 의자를 내놓고 나오면 매달아 두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네요. 지봉만이 그 의자에 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반년이 지났어요. 임금은 복상을 너무나 유배를 풀어주고 싶은데 이 지봉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임금이 한 가지 계략을 꾸밉니다. 자, 뭐라고 하느냐? 평양 감사가 올린 개에 의심스러운 사건이 있어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게 중신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한 달 말미를 드릴 테니 나라에 봉사하는 도리로 가가지고 좀 다녀와라. 그러면서 그냥 보낼 수는 없으니 행차를 전멸하는 데 있어서 이 단호 부채 하나를 준다고 하오 하면서 좀 자신의 마음을 표하면서 이 부채를 선물로 지봉에게 주며 그를 평양에 보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계략을 꾸민 거냐면요. 지봉을 이제 평안도로 보낸 후에 임금이
평양 감사에게 은밀히 교지를 내려 그곳의 기생으로 하여금 지봉을 유혹해서 그의 절개를 훼손시키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 임금은 지봉에게 인간의 욕망이란 자연스러운 것이다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봉의 절개를 깨뜨리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봉이 정말로 이 기생 배국의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자, 이제 무슨 일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왔어요, 지봉이. 자, 그래서 임금을 만나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소신이 마음가짐이 굳지가 못해 이번 평안도 행차에서 절개를 깨뜨렸다. 게다가 성은으로서 하사하신 부채를 정표로 삼았다. 그러니까 임금이 지금 부채를 선물로 줬었잖아요. 이 정별의 그걸로. 그런데 그거를 이 기생 배국과의 정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앞에 이걸 숨길 수 없으니 자신이 이제 잘못을 고백하고 참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금은 이러한 지봉의 태도에 더욱 칭찬을 하면서 임금에게 아뢰미 숨김이 없으니 진실로 충직한 신하도다 하면서 이 정직함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봉은 회절한 인물이에요. 절개가 훼손된 인물인데 그러한 인물이 비판이나 풍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스꽝스럽게도 그려지지 않고 정말 긍정적인 모습만 묘사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때 배곡이 사실 병풍 뒤에 숨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배곡이 이제 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이 지금 되게 지금 그 지봉이 어리둥절해요. 조금 전에 마신 술잔에 이 미인이 비치니 이 어인 눈으로 특별한 예우를 해주시는 것일까? 능히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겠어 물어보자 이제 배곡인 걸 그제야 알아봅니다. 뭐라고 이제 임금이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배곡으로 하여금 이제 부채를 돌려주도록 말하면서 이 물건이 비록 가차는 것이나 음양을 거두고 펼치어 능히 경으로 하여금 한판 좋은 인연을 맺게 했으니 진실로 견우직녀를 이어준 두 부채에 못할 것이 없소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부채는 뭐냐면요. 견우와 직녀를 이어주는 오작교 입구의 문짝을 이르는 거예요. 그거에 빗대어 표현을 하면서 이 부채가 너희 둘의 애정을, 인연을 맺게 해준 물건이다 라고 하면서 또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인 인물들, 무릇 초패왕 항우의 뛰어난 계략도 옥장에서 슬픈 노래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소식의 큰 절개도 늙어서는 호의에게 청을 위탁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이 역사적 인물들도 되게 자연스러운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욕망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이 역사적 인물의 사례를 통해 표현을 하고 있고요. 탐욕의 세계에서는 영웅이든 절개가 있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모두 같도다. 하면서 이제 복상 얘기를 하죠. 복상이 나의 계집을 희롱하였다고 하여 어찌 깊이 책망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것도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복상을 생각하는 마음은 간절하여 하루가 3년 같으니 공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오 하면서 이 인간의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너 또한 그렇게 이제 자연스러운 인연을 맺고 왔으니 우리 복상을 좀 용서해주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긍정하고 이렇게 인간의 욕망을 억압하던 경직된 윤리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걸 회절소설이라고 해요. 절개를 훼손시키는 소설을 우리가 회절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 이제 절개를 지키겠다고 말하는 사람의 위선을 풍자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회절소설은 그러한 것들이 주를 이뤘거든요. 근데 지봉자는 그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의 확장.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이 인간 이해의 확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조선 후기의 변화된 사회상을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1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기를 읽고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건데요. 한번 일시정지, 내용을 일시정지 해놓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는 이제 남성 회절 소설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하면서 이 회절자, 회절 계획자, 회절 유도자의 이제 역할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를 바탕으로 14번 문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일단 3번입니다.
회절자의 태도가 변화했음을 드러내 회절자의 이중적인 태도를 폭로한다고 할 수 있군 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글에서는요. 회절자의 태도가 변화하긴 하였으나 이를 통해 그 이중적인 태도를 폭로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자유로운 욕망을 긍정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이 답이 아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와 더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